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의 해와 그래프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배울 때 있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뭐 2x 플러스 3y 마이너스는 1 이렇게, 그리고 뭐 x 마이너스 2y는 5다. 자, 이럴 때 이 두 개를 공통으로 만족시켜주는 해가 있겠죠, 해가. 자, 해가 예를 들어서 P, Q라고 합시다. 자, 이 말은 해가 P, Q라는 말은 X 값이 P이고 Y 값이 Q라는 뜻이죠. 그 값을 우리가 순서상으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요렇게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 이것은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직선의 방정식. 맞습니까? 얘도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이 맞죠. 그러면 이 직선은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직선 하나는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리고 이 직선도 어때요? 이 직선도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럼 그 중에 이 해가 바로 뭐냐 하면 이 해가 바로 여기가 이제 해지만 이 해를 순서상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주면 모든 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와 얘도 무수히 많은 점이 있고 얘도 무수히 많은 점이 있는데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말은 이 그래프의 바로 뭐다? 이 교점의 좌표가 바로 뭐가 된다? P, Q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풀었더니 해가 1,3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교점의 좌표가 바로 뭐가 된다? 1,3이 된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도 이 개념이 계속 쓰입니다. 어떤 연립 방정식의 즉 어떤 해는 맞죠? 이 두 1차 방정식죠. 위에 있는 1차 방정식, 밑에 있는 1차 방정식. 근데 1차 방정식인데 그것은 바로 직선이 되죠. 직선. 이 두 직선의 그래프에 뭐와 같다? 교점의 좌표와 같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연립 방정식의 해는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 즉 직선의 그래프죠. 직선의 방정식. 그 그래프에 무슨 좌표가 같다? 교점의 좌표와 같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두 개의 직선을 그렸을 때 그 교점, 즉 P, Q가 이 연립 방정식과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을 뭐로 했을 때 연립을 풀었을 때의 바로 뭐다? 교점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죠. 연립은 바로 뭡니까? 공통이죠, 공통. 공통값의 x값, y값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그래프로 말하면 뭐가 된다? 교점이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밑에 실질적인 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두 1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두 1차 방정식. 두 개의 1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 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다시 복습 차원에서 요 놈의 기울기는 얼마 되죠? y계수분의 x계수. y계수분의 x계수의 부반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x절편은 얼마 되나요? x절편은 y의 제로 넣으면 되죠. y의 제로 넣으면 얼마예요? 2x-4는 0이죠. y의 제로 넣으면 2x-4는 0이니까 2x는 4가 되어서 x는 2가 되죠. x절편은 2가 됩니다. 그럼 y절편은 얼마 될까요? y절편은 x의 제로 넣으면 되죠. 그러면 y-4는 0이 되어서 y는 4가 되겠습니다. y절편은 4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요식을 가지고 기울기 한번 찾아봅시다.
자, 기울기는 y 계수분의 x 계수. y 계수분의 x 계수 마이너스 3의 부호반대니까 기울기는 3이 되고, 자, x 절편은 얼마 되나요? x 절편은 y의 제로죠. y의 제로 넣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제로가 되어서 3x는 1이 되겠네요. x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3분의 1. 자, y절편은 얼마 될까요? y절편은 x의 제로 넣으면 되고요. y 플러스 1은 제로가 되어서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 내용은 지울게요. 자, 이럴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때는 뭐와 뭐?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하면 되겠는데요. 자, 2하고 4네요. 그러면 보세요. x절편 2가 여기죠? y절편 4는 여기네요. 맞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선을 뭐 해주면 된다? 이 두 개의 점을 이어주면 바로 요 놈이 되겠죠. 아, 선생님 색깔을 다르게 할게요. 왜?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빨간색으로 해보면 첫 번째 직선은 또 다시 직선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바로 요 직선이 되겠죠. 되겠나요? 자, 두 번째는 요 직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요 직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x절편 3분의 1. 조금 3분의 1 표시가 어렵네요. 그죠? y절편은 마이너스. y절편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맞죠? 자, 그런데 기울기를 한번 봅시다. 기울기 3이니까 보세요. 하나 증가할 때 3칸 증가했죠. 그렇죠? 따라서 요 놈이 바로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y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교점을 딱 보니까 요 교점이 여기 생기죠. 요 교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1,2죠. 1,2입니다. 1,2. 되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1,2를 아는데 이놈을 실질적으로 연립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y가 똑같네요. 그럼 빼봅시다. 2x 빼기 빼기 3x니까 얼마? 5x가 되고, 자, 상수는 마이너스 4 빼기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가 는 0이 되어야 돼요. 숫자는 우변에 모두 있어도 되고 좌변에 모두 있어도 됩니다. 따라서 x는 얼마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x1을 여기 대입하면 2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이 되어서 y는 마이너스 2니까 이하하면 2가 되죠. 따라서 x는 1, y가 2가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1,2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 해가 바로 이 그래프로 그렸을 때 바로 뭐가 된다? 교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1차 방정식 그래프의 뭐와 같다? 교점의 좌표와 같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즉, 연립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의 교점이다. 그렇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이 정말 고등학교 가도 중요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금 이 그래프를 각각 그렸죠. 그린 것입니다. 이 그래프의 해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래프가 없을 때는 이 두 식을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면 되잖아요. 근데 친절하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네요. 그러면 여기 교점이 얼마예요? 교점이 2,4죠. 따라서 이놈의 해는 x는 2, y는 4라는 걸 그대로 알 수가 있죠. 물론 x는 2, y는 4다. 이렇게 여러분들 적어줘도 되고 그죠. 알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보면 이런 그래프의 교점이 2,4이기 때문에 2,4이기 때문에 맞죠? 이 2,4가 해잖아요. 해니까 여기 대입해도 이 식에 대입해도 뭐야 한다? 성립한다는 걸 알겠죠?
반드시 성립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2사를 집어넣어 보세요. 2사를 대입해 보면 6 맞죠? 2하고 4를 대입해 보세요. 7이 14, 3, 4, 12를 빼니까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교점은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니까 이 그래프의 교점을 이 식에 각각 뭐해도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림을 그림을 친절하게 다 그려놨는데 요 좌표만 읽으면 끝나겠네요. 그러면 왼쪽으로 마이너스 한 칸,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한 칸 갔으니까 얘가 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요. 맞죠? 그리고 이 해는 바로 이거는 바로 위의 식이나 아래 식에 대입해도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0이 맞죠? 여기 대입해 보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죠. 여기는 플러스 1이죠. 플러스 2 하면 3이 되죠. 따라서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립방정식의 해는 부직선의 그래프의 교점과 같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2번을 한번 볼까요? 연립방정식이 주어졌네요. 그 해를 구하기 위해 두 1차 방식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놈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 있나요? 필요 없죠. 그냥 뭐 하면 됩니까? 가감법, 대입법 사용하면 x값, y값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는 이 사람이 그래프를 그려봤대요.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 교점이 얼마란 말입니까? 마이너스 1,2라는 걸 알아냈죠.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바로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얼마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x는 마이너스 1과 y = 2를 각각 대입해도 성립합니까? 자, 그럴 때 상수 a를 찾으라고 했는데 밑에 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2니까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a가 위에 식이 있으니까 위에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a, y 자리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가 되어서 풀어보면 a는 얼마다? 2라는 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되겠죠?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의 교체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래프를 주고요. 이런 그래프를 주고 여러분들 여기 해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1번 문제보다는 2번 문제가 잘 나오겠죠. 차라리 나온다면 그죠? 요 A를 찾는 거. 즉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근데 이건 뻔하게 눈에 보이니까 시험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렇게 주고요. 만약에 해를 찾으시오 하면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겠죠. 즉 뭐를 찾으면 돼요?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해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통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요 그래프가 주면요.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보세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 그리고 여기 X축이 하나 있죠. X축으로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삼각형. 맞습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자, 이때 이 두 개의 그래프와 X축과의 무엇을 로 둘러싸인 부분의 무엇을 구하여라? 넓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또는 뭐로? 또는 여기서 설명할게요. 또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 이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 주시오. 이 넓이가 뭐겠어요?
요게 바로 넓이예요. 삼각형의 넓이. 맞습니까? 요 부분의 넓이. 되겠죠? 자, 이런 게 보통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든지 어떤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 삼각형 같으면 밑변을 알고 높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각형 같으면 가로를 알고 세로를 알아야 되겠죠. 물론 평행사변 정도 나올 수 있고 사다리꼴이 나올 수 있으면 윗변, 아랫변 맞습니까? 그리고 높이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 뭡니까? 길이를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좌표 평면에 이렇게 등장하면 길이를 주지 않고 뭘 준다? 이 꼭지점의 좌표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내버리면 우리는 각각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없다?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좌표 평면에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는요. 바로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구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꼭 잊지 마세요. 좌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요 좌표와 요 좌표와 요 좌표만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요 좌표들을 보면요. 요 좌표는 뭐예요? 이 직선의 바로 x절편이고요. 이 직선의 x절편이 바로 요 좌표가 되겠죠. 그리고 요 점은 뭐가 됩니까? 이 두 직선이 뭡니까? 교점의 좌표죠.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놈을 뭐 해야 된다? 연립을 해야 되겠죠. 연립을 하면 뭡니까? 이놈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좌표와 이 좌표는 그냥 이 직선에, 즉 이 직선이 x 플러스 y는 6이니까 이 직선의 x절편, 이 직선의 x절편 이런 걸 구하면 되겠죠. 이 그림 같으면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려면 요거는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고 요점과 요점은 바로 뭡니까? 각각 직선은 뭐가 됩니까? y절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누구를 찾아야 된다? 구하고자 하는 도형에 바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두 직선과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고 요 넓이는 이 두 직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넓이를 구하려면 여러분들 넓이를 구할 때 요 두 점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큰 거에서 뭐 한다? 작은 걸 빼야 되겠죠. X좌표 길이, 즉 X좌표가 가로면 지금 이게 밑변이죠. 근데 X좌표에서 이 뭡니까? 수평 길이는 바로 뭡니까? X좌표의 길이를 빼야 되고 수직 길이죠. 이 길이는 바로 누구의 좌표를 빼야 됩니까? Y좌표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좌표를 알면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 구하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어떻게 구한다? X좌표 길이 구하고 Y좌표 길이 구하는데 반드시 큰 곳에서 누굴 뺀다? 작은 것을 빼야 되겠죠. 즉, 여기가 예를 들어서 6,0이고, 여기가 조금 정확하게 안 맞지만, 여기가 만약에 1,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요 길이는 큰 숫자 얼마에서 6에서 작은 숫자 얼마? 1을 빼어서 5라는 길이를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수직인데, 여기가 만약에 3,5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3,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한다? X좌표가 똑같잖아요. Y좌표끼리 비교하면 됩니다. 높은 숫자, 큰 숫자 5에서 작은 숫자 마이너스 2를 빼면 답은 길이는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할 때는 반드시 X좌표끼리 같은 X좌표를 비교할 때는
X좌표 큰 거에서 X좌표 작은 걸 빼야 되고 Y좌표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Y좌표 큰 거에서 Y좌표 작은 걸 빼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얘는 보세요. 6,0과 1,0을 보면 Y좌표가 똑같죠. Y좌표가 똑같을 때는 X좌표의 차가 바로 길이가 되고 이것처럼 X좌표가 똑같죠. X좌표가 똑같을 때는 Y좌표의 차란 말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죠. X좌표가 같을 때는 Y좌표의 차가 바로 뭐가 된다? 길이가 된다는 거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넓이 구하는 게 자주 나오니까 바로 어떤 도형이든지 간에 좌표 평면에서 도형의 넓이나 길이 같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구한다. 꼭 명심합시다. 그 길이를 구할 때 다시 한번 Y좌표가 같을 때는 X좌표의 차, X좌표가 같을 때는 Y좌표의 차가 바로 길이가 되고 반드시 길이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는 것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